사실 윤 박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거는 이제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탄핵에 사유되는 그런 문제다. 그럼 이 중요한 상황인데 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안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목숨 걸고 이걸 발표를 안 하는지 그게 참 좀 한심스럽고 정말 이 북한 인권 문제,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 문제를 밝혀서 싸울 만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원상 부엉이보다도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에 참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의 기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 정체성의 문제, 북한과 남한과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데, 자, 북한은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김씨 왕조 1인 체제를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북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처벌함으로 인해서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달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의 1인 지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야 될 대통령의 책무가 있고 정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북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북한 정권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 수호에 기여한 그런 역적 같은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목표가 분명한데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는 우리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내팽개치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평양 감옥에 7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기 씨랑 포함해서 선교사 100분이 갇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이 만나는 그 장면을 제가 자세히 계속 봤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 꺼내달라고 말을 할지 지켜봤는데 그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트럼프는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서 먼저 끄집어냈어요. 네? 그럼 똑같은 간첩 혐의가 잡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평양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고 온갖 매를 맞고 계속 고문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이 체제 생존 싸움에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정체성을 포기하고 북한의 하수인으로 지금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에 기인하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수 진보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 사회에서의 보수 진보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보수 진보는 너무나 기형적이다. 보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집단이 제가 보건대는 보편적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진보 집단하고는 너무 다른 어떤 진보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진보 집단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탈리아의 공산당까지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집단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김정은에게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진보 집단의 뿌리라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요인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살아보면서 대학생활도 했지만 과거에 이제 주사파들 득세했고 저도 주사파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저런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만약 장악을 해서 국가운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우려를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정권과 이 주사파 세력 간의 이 커넥션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정권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 커넥션은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상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북한 정권이 전력을 다해서 바다를 막았어요. 왜냐하면 바다로 가는 순간 보수 정권을 다 받으니까 막으려고 하죠. 근데 희한하게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들은 잘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에 가면 다 돌려오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참 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해상 탈북을 남한 정권에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북한의 경제력을 가지고 해상 탈북을 막을 만한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해군 배라는 건 다 전부 다 떠 있는 게 기적일 만큼 고철덩어리가 돼가지고 움직이기 힘든 배는 대부분이고, 또 이제 해상 그 방위를 하려면 엄청난 기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보수정권 때에는 그 모든 국력을 다해서 해상 탈북을 막았는데 진보정권으로 바뀌기만 하면 잘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상에서의 작업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북한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목걸이를 하라고 막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보수 정권 때 가게 되면 이건 안전하다. 근데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 불안정하다. 이게 북한 내부에도 팽배하게 지금 소문나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 때는 와서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보 정권, 이게 이제 진보 종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진보 정권에서 탈북자가 오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이제 북한으로 끌려간 보내진 사람들 중에서 공개 처형을 하면서 남한 정권이 돌려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는 북한 주민들은 그걸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와도 해상을 넘어도 한국 해군이 밀어내지 않습니까? 밀어내기도 하고 데리고 와도 그냥 보내기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어차피 북한에 갈 거라면 남한 정권에다가 나는 여기 남겠다고 안 했다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탈북을 결심하고 왔지만 그걸 결심하지 못하고 북한에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내게 됐는데 이 책임 누가 질 것이냐?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딱 걸린 경우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2008년도 노무현 정부 말기 때 그 13명의 22명의 북한 주민이 배 타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는 노약자, 어린아이 다 포함된 한 가족 같은 형태가 넘어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탈북인데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이 13시간을 조사하고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냥. 이 사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 문제를 정리했더라면 이게 좀 문제가 오늘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너무 넘겨버렸습니다. 사실은. 넘겨버리다 보니까 이 좌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해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처리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으니까 이게 도덕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파렴치하고 너무나 금악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강제구성의 3대 미스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부강부도한 살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근데 그 살인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살인했다고 보여주는 목선을 여러분 보셨죠? 그 목선 19명이 타게 되면 배가 깔아놨습니다. 그게는 19명이 탈 수도 없는 배를 이 살인 증거로 지금 내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 번째 미스터리는 그들이 살인을 자백했다고 하는데 그 자백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배가 이제 살인의 증거이긴 한데, 그럼 그 안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배 안에 모든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피를 다 우리가 감식하게 되면 누가 죽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북한하고 이제 통보해가지고 이 피가 누구 피냐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전부 다 물로 씻어가지고 북한에 보냈어요. 이건 무슨 수단입니까 이게 지금? 이건 완벽한 조작이고 완벽한 범죄 행위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은 지금 이 남한 정권을 알게 개떡을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미친 그 돼지 같은 놈 하나 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부산에 그 오지도 않을 건데 그 와달라고 지금 그 아부하느라고 얘를 갖다 보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거 보십시오. 김정은이 하는 말이. 자기는 뭐 남조선에서 자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 알지만 나 안 가겠다. 이거 얼마나 개무시한 겁니까? 그렇게 우리 북한 주민을 갖다 희생물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이런 꼬라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그 누가 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의 가치가 없는 거죠. 하물며 김정은도 무시합니다. 김정은도. 왜냐하면 자기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만약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인권 문제, 뭐 인권 문제까지는 좀 그렇고 북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였어도 김정은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정말 이 자유한국당, 이 보수 집단, 이 세력이 정말 작심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한 두 명의 인간을 죽였다 보지만 그 전에 쌓였던 모든 범죄를 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만천하에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모든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을 저는 해야 된다고